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기관 조력 아프가니스탄 난민 한국 정착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라는 이 지금 소속된 단체 NGO에서 난민들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10여 년 정도 이렇게 해오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NGO, 비영리 NGO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의 변호사, 그 다음에 1명의 행정팀장님, 아랍어 통역 연구원, 그 다음에 로스쿨 인턴들이라던가 실무수습, 다양한 또 전문 연구원들 채용해서 저희들은 한국에서의 5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NGO 같은 곳이어서 변호사들이긴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처럼 일하지 않고 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5가지 일들인데요. 가운데 맨 오른쪽 아래가 있는 것이 난민, 집에 끊어져서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왼쪽이 구금된 이주민 TV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 외국인 보호소, 이민자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돕고 옹호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중간에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해서 휴먼 트래피킹 빅팀스에 대한 어떤 지원, 주로 한국에서 노동 착취, 성착취로 인해서 강제 이주 피해자가 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여권이 없는 사람들, 국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무국적자라고 하는데요. 난민들, 특히 난민 아동 같은 경우에 국적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의 경우 같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제 이 어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에 있는 난민 인권 네트워크라고 34개의 단체들이 한국에서 난민 지원 활동을 한 20여 년 이상 해오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연대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한줌과 다름없는 어떤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요. 그 단체들 네트워크의 의장, 체어 역할도 한 3년 이상 지금 맡아서 시민사회 운동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개별 사건들만을 대리하는 일들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대정부 활동을 한다든지 기획적인 소송을 해서 정부와 싸운다든지 때로는 협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과 법을 좀 바꿔가는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난민인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한국 사회에 지금 난민의 자리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척박하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오게 되었던 재정착 난민들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시기고, 이 중요한 시기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몇 가지 제안과 숙제들을 한번 나열해보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난민의 자리가 어떨까요?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게 난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의 난민에 대한 낯섦이라던가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나중의 과제,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풀어가는 과제도 있지만 좀 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가 난민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간의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까지 한국의 난민들의 현황은 어떠였냐면, 2021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당이죠. 근데 보시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된 난민 신청이 7만 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26년 동안 7만 건에 이라는 것은 한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 사실은 그거보다 좀 적게 보지만 그 정도로 된다고 할 때 20몇 년 동안 다 신청한 게 7만 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적은 숫자여서 난민들의 숫자가 사실 한국에 매우 적고요. 그 중에서 난민 인정자여자가 난민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 1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도적 체류라고 전쟁이나 내전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되게 제한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로 시리아, 예멘 난민들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2,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 합치면 3,300여 명 정도가 어떤 난민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난민의 권리를 잘 받지 못했던 게 한국의 실정이죠. 보면 어떠신가요? 여기 이제 난민 신청자가 점점 위에 보면 별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가 작년에 좀 줄었던 게 있고요.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핑크색인데 매년도 거의 100명 이하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마치 상 위에 보시면 캡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뭔가 더 증가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서 한국의 0.4%, 작년 같은 경우 0.4%인데 0.4%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비교해봐서 한 1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 OECD의 다른 나라 국가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이
무엇이냐면 정부의 태도가 난민들을 매우 보수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해서 많은 수의 난민이 실제로는 보호받아야 될 난민인데 정부의 카테고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도 바깥에 밀려나 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받은 사람만이 어떤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되거나 난민을 분류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국 제도가 실패했다라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지위를 얻기 전까지의 난민들은 매우 어려움이 많죠. 어떤 경우들이냐면 한국에 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비행기를 타지도 못하거나 비자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인 보호소, 이민자 수용소에 한번 구금되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게 오랫동안 구금되는 경우도 많고요. 비행기에 태워서 추방되거나 가족이랑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한국에서 지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존엄하게 일할 수가 없을 뿐더러 많은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가족,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오신 분들도 사실은 많은 가족들이 가족결합 원칙을 정부가 약간 내세워서 좀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성년 자녀를 데려오지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가족과 서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난민 신청을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서 난민의 지위를 얻기까지가 그 전까지 단계 신청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지위를 얻은 것이 인도 체류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지위를 얻은 것이 난민 인정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A에서 C가 되는 확률이 0.4%라는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1년에서 4년일 수 있고 그 기간에 구금되든지 추방되든지 아니면 잡혀가든지 이 별의별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법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겨우겨우 해서 인정자까지 되는 것이 난민 신청자는 너무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끝없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고 인도적 체류자도 아무것도 사실은 바뀐 게 없고 추방이 좀 지연된다라는 것뿐이지 난민 신청자가 똑같습니다. 난민 인정자, 그러니까 난민 협약에 따라 어떤 지위를 얻은 사람들, 사실 지금 특별 기여자라고 하는 분들의 체류 자격도 마찬가지 난민 인정자하고 똑같은 형태의 F2 체류 자격을 부여할 거기 때문에 취업에는 제한이 없고 일단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추방되지 않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영주 가능한 경우가 이분들도 될 것이지만 한국에 있는 다른 난민 인정자들의 삶하고 비추어 볼 때 별로 크게 매우 어려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특별 기여자 분들과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 분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4% 정도밖에 안 되는 난민 인정률. 그러면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확실한 보호를 받아야 될 난민인데 한국에서는 1000명 중에 4명만 보호를 받는단 말이죠. 그럼 한국에서의 난민 인권 옹호 활동은 보통 어떤 경우에 초점을 많이 20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냐면 여기 구명보트가 보이시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저희 한국에서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은 구명보트를 던져서 1000명 중에 4명이 1000명 중에 5명이 되고 1000명 중에 6명이 되고 1000명 중에 7명이 돼서 그들이 뭇까지 해변까지 안전하게 몇 명이나 더 구하는 것, 추방되지 않고 한국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그 법적 지위를 얻게 하고 추방되지 않게 하고 억울하게 갇히면 풀려나게 하고 취업할 수 없어서 잘못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하면 일할 수 있게 하고 찢어진 가족이 만나게 하고 여기까지가 한국에 해왔던 거의 시민단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해변까지 그러면 구해진 사람이 해변까지 왔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추방되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았고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꿈도 꿔야 되고 미래의 직업도 가져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한참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일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이 실제로는 저희 시민단체들의 역량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재정착 난민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번에 온 특별 기여자로 오셨던, 난 이름으로 온 난민들의 향후 정착에 관해서는 기존의 시민단체들이 해오지 못했던 많은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럼 그 공백을 앞으로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를 앞으로 잘 한다면, 특별 기여자들의 역할을 잘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앞으로의 한국에서 난민 인권 옹호 활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잘 하지 못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재정착 난민이라고 지금 특별 기여자라고 오신 분은 사실 난민이고 재정착 난민으로 데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추천을 해서 위험이 빠진 사람들을 정부가 선택한 다음에 이분들을 직접 비행기를 보내거나 민항기를 통해서 와서 한국에 정착하게 하고 시설에 있어서 교육을 하게 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잠깐 지원을 하게 되는 이 시스템은 지금 특별 기여자 시스템과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비슷한 걸 해왔어요. 2020년까지 7기까지 170여 명, 2025년부터 17명까지 93명, 2018년부터 2020년까지 82명. 사실 숫자가 다 합쳐도 17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정부로서는 되게 적은 숫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되었나라는 거죠. 퇴소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6개월 동안 한국어 교육도 하고 사회통합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떤 지원을 받았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지원 정책이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인 사실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착 난민을 데려온 게 아니고 특별 기여자라는 새로운 말을 억지로 만들어서 난민 부정적인 여론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 쓰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재정착 난민의 경우하고 비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재정착 난민 같은 경우는 가정별 멘토로 적십자의 자원봉사자나 지역 출입국 사회통합위원들이 도움을 줘서 가끔 연락을 하거나 뭐 급하게 전화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유지한 게 있었고요. 주거 지원을 2년간의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다시 반납하게 하고 1년간은 월 임대료도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도 대한적십자사와 한국이민재단에서 몇 가지를 지원했고요. 취업 지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에 시설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분들이 이거 하고 계시는 건데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정보를 공유해서 어딘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알선을 하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해줬던 것이들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좋은 점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보통은 이런 정착에 관련된 지원들은 정부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예산을 주고 지원할 수 있지만 취업, 그다음에 생계,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정착에 대한 것, 아이들의 교육, 그다음에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수많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을 보통은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방식은 정부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을 NGO들이 받아서 그것들 수탁한 기관으로서 활동했던 게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착 난민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아까 전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역할들만 해왔던 것이죠. 아마 비슷한 형태로 지금 다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정도 수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정도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면 재정착 난민들의 경우에 비교해보면 다 잘 됐냐? 아닌 거죠. 2년 정도 이후에 임대보증금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사실 유명무실할 수 있는 어떤 멘토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도움이 잘 안 되는 분도 거의 많고 사실상 정부는 손을 놓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사세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한 익스펙테이션과 한국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고요. 언론에 다 나지 않았지만 재정착 난민들이 실제로는 한국에 왔지만 한국 사회에 얼마나 살기 힘들 수 있으니까 정착하기 어렵고 적응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다라든가 엄청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은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하고 똑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시설 퇴소 후에 예산 집행이 사실상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보증금 외에는 없는 것이고 지자체가 사실 책임을 떠맡거나 NGO가 가져가야 되는데 지자체에는 배분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특히 지금 문제는 이 특별기여자분들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규정이 없어서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한 크라임이 있다고 할 때도 디포트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도와야 될 것 같고 밀착적인 지원이 없다면 한국어 배우고 직업, 관계 형성 아이들은 빨리 배우지만 부모님들 못 배웁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묻어지고 가장 중요한 직업을 결국은 얻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익스펙테이션에 맞추는 직업을 얻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것들 열어 젖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영주권을 얻거나 귀화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난민지위를 받거나 F2를 있어도 여러 가지 장벽에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많은 어떤 이제 연대와 어떤 그냥 난민들 돕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같이 근무했던 경험과 동료의식 이것들을 모두 바탕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이런 창립 대회에 제가 오게 된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될 때 기존에 있었던 한국의 NGO들이 하지 못했던 공백들이 좀 있지만 그런 공백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많이 하거나 밀착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해왔지만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난민인권 네트워크 아까 소개해드렸던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많은 난민인권 단체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특별기여자들이 이번에 오게 되었던 초기 과정에 이 과정을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2014년부터 우리 한국에서 군이 철군했을 때부터 PRT 팀 철수했을 때부터 마찬가지에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해왔고 결국은 그 과정이 이번에 피난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장이 실현이나 여러 가지 외통위 법사위 위원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다양한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제도적인 문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좋은 관계를 통해서 같이 손잡고 좋은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같이 연대하고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